네, 안녕하세요. 김양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이네요. 자, 9월 4일은 어떤 일인 날일까요?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제 고향이죠. 네. 자, 9월 4일은 바로 고향 사랑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동물도 이제 죽을 때 되면 고향 쪽을 향해서 이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이라고 하면 다 그 향수에 젖죠. 향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서 맺었던 인연들, 그 부모님과의 인연, 형제 자매와의 인연, 그리고 이웃 친구와의 인연, 이웃 친지들과의 인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축적된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고향을 떠나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고향 하면은 뭔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고, 고향 사람들 하면은 아주 예뻐 보이고, 뭔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애향심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말로 고향 사랑이죠. 이 고향 사랑의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이제 이 고향 사랑의 날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된 그런 기념일은 아니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매년 고향을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는데, 이제 고향 갈 때마다, 뭐 고향 사랑, 무슨 상품권 같은 걸, 이제,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구매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 그것이 이제 금액이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제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향에 뭔가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그 정평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향 사랑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제 고향인 증평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태권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 이제 태권도의 날이 제정이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 오늘 간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간도 하면은 사이간자에도 섬도자인데 이게 무슨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 아니고 바로 그 만주 우리나라와 만주 그 국경 그 일대 그 근처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난 그 일대 압록강 두만강을 벗어난 그 일대죠. 거기를 우리가 간도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9월 4일로 간도의 날, 그다음에 태권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고향 사랑의 날에서 제 고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그런 코미디 개그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돼갖고서 이제 고향 가는 열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쭉 가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장두석 씨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채도사 했던 분이죠. 음, 그래서 이제 고향역에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을 탁 바라보면서 뭐 이제 한숨을 크게 숨을 들이시더니 이 고향의 냄새, 뭐 고향 내음, 그야말로 뭐 감동이 밀려오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비춰준 그 고향의 풍경이 뭐 어디냐면 서울역 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은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향의 냄새, 그게 어떤 냄새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매연이었더라라는 그 느낌이 바로 오죠. 네. 자동차 매연의 냄새를 맡고서 이 고향의 내음 지금 이제 아주 재밌게 그 개그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개그라는 표현이 없었고 그냥 코미디라고 그랬었죠. 네. 어쨌든 오늘 고향 사랑의 날을 맞이해서 고향에 대해서 좀 그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제 고향인 충북 증평에 대해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향 사랑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향 사랑의 날입니다. 음, 뭐 애향심이라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와 같이 이 어떤 지연을 형성하고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서로 지역 감정이 이제 나오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조심을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그 이제 단체장이 너무 그 밑에 인사권을 휘두르는데 지역 편중된 그런 인사, 그런 인사를 해갖고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 편중된 그런 인사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도대체 그동안의 그 행사한 인사권에 의해서 이게 뭐 임명이 되고 아니면 뭐 보직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좀 다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뭐 그런 자료가 이제 봐도 사실은 뭐 잘 알 수는 없어요. 뭐 모든 것들, 뭐 고향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자, 어찌됐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향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향을 사랑한다면은, 어, 그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가다가 고향 땅에 있는 휴게소에 가서 물건을 사라.
그러면 그 뭐 소비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고향으로 갈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를 봐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진정한 고향 사랑 아니냐 이제 농담 같지만 사실은 그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야말로 너무 그 편협된 그 고향 사랑이냐라고 해서 거꾸로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예요. 뭐 고향을 사랑한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거지만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편중한다, 편애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고향 사랑의 날이라고 돼 있지만은 정말 너무 그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고향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척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고향 사랑의 날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편가르기의 하나의 그 이제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 제도가 좋으면 뭐해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음흉하고 시커먼 마음을 먹고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그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고향 사랑의 날이라는 게 아주 참 액면 그대로 그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좋은 날, 그 의도가 좋은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어떤 기념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에 못지않은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고향 사랑의 날인데 저도 제 고향을 한번 좀 잠깐 들여다보면서 자랑을 좀 할까 합니다. 뭐 저 누누이 밝혔듯이 제 고향은 충청북도 증평군이 되겠습니다. 증평이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증평이라고 하는 곳은 충청북도의 그것도 한가운데쯤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충청북도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굽은 그런 그 지형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굽어지기 직전 통상적으로 충청북도의 이제 중부 가운데에 위치한 그 이제 작은 그 이제 미니 군이 바로 증평군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고향 사랑의 날을 맞이해서 그 내역을 좀 알아보고 이왕 내친 김에 저희 고향 이야기를 삽입해서 방송을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듯 또 낯설게 느껴지는 9월 4일 고향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고향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나 이렇게 타향에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게 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년 만에 고향을 갔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아, 저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한 거는 기억이 되는데 그동안에 뭐 몇십 년 동안 딴 데 가 있다 들어와갖고 뭐 그렇게 공백이 긴 시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와갖고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뭐 들어줄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어찌됐든 매월 9월 4일은 바로 고향 사랑의 날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고향 사랑의 날의 유래와 지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로 최종 선정한 날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국민이 집중을 했네요. 그리고 투표 행위를 통해 갖고서 9월 4일이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숫자의 의미는 9는 추석과 비슷한 어감이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9가 추석하고 비슷한 어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 글쎄 9월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추석이 끼죠. 뭐 끼지 않는 그런 해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가을 뭐 이러면 이제 고향 생각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쓴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일의 사자는 사랑의 사자하고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사랑과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서 고향을 가을이나 추석이 돼서 생각나는 그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선택이 된 거다. 9월 4일이 선택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적인 명시를 본다라면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9월 4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물론 뭐 법에다가 고향 사랑의 날을 딱 때려박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이 날을 맞아서 우리 고향을 돌아보고 지역 사랑을 실천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음, 첫 행사는 2023년에 이제 첫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2023년도 고향 킨텍스에서 고향시에 가면 킨텍스가 있죠. 킨텍스에서 전국 답례품 박람회를 개최를 했다.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답례품을 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례품을 모아놓고서 한번 그 박람회를 개최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우리 지역 특산물이 이러니까 뭐 그냥 무슨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답례품으로 이걸 선택해달라 뭐 이런 그 이제 박람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박람회를 개최했으니까 이제 부스가 이제 있죠. 그 부스에 보면 이제 정책 소개관, 그 소위 그 고향 사랑에 관련된 정책을 그 소개하는 그런 그 이제 공간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
부스가 있는 거예요. 부스라는 게 BOOTH죠. 예. 자기 전시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을 곁들여 갖고 다채로운 행사를 갖다 이제 펼친 겁니다. 2023년 행사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체험과 공연을 통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향수라는 음악을 이제 이렇게 뭐 불러본다든가 아니면 고향의 봄을 불러본다든가 뭐 이런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이나 문화 체험 같은 것들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은 2회고 2025년은 3회째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고향은 충북 증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충북 증평입니다. 자, 증평은 충북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역사와 자연 그리고 특산품으로 가득한 곳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충북에서 가장 작은 군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작은 군이에요. 아주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리와 역사를 볼까요? 청주와 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에서 이제 충청대로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증평이 나오죠. 증평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내려가면 괴산이 나오고 계속 직진하면 음성이 나오고 충주, 제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주와 괴산 사이에 있다, 청주와 음성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990년에 괴산군에서 이제 증평이 떨어져 나옵니다. 증평 출장소가 설치가 돼요. 다시 말해서 괴산군이 이제 4개 군이었습니다. 괴산 4개 읍이었어요. 괴산군이 괴산읍, 증평읍, 진천읍, 음성읍 이렇게 이제 4개 읍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증평이 이제 조금 이렇게 커져가는 도시라서 야 이제는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은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해갖고서 이제 출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낸 거예요. 행정업무를 별도로 보는 거죠. 출장소에서. 그게 199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그러면은 저 출장소를 도로 교산군으로 이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증평과 도안면 증평읍과 도안면을 합쳐갖고서 증평군으로 승격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증평이라는 지역에는 이제 좌구산 그다음에 삼기저수지, 모강천 등 뭐 여러 가지 자연 명소가 있습니다. 네, 좌구산. 네, 아주 멋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삼기저수지. 글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밤티저수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 밤티저수지가 붕괴되면은, 증평 이 다운타운 시내가 다 물에 잠긴다라고 할 정도로 규모 있는 저수지였었죠. 그게 지금 아마 이름이 변경이 돼서 삼기저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 저수지를 가보니까 정말 엄청 많은 저수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무너지면은,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이제 시내 쪽으로 흘러가면은, 시내가 엉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천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증평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보강천은 흘러 미호천, 미호강으로 성격이 됐죠. 청주 인근에 있는 미호강으로 흘러들어서 그 미호강은 금강으로 이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증평의 물은 금강으로 가요. 근데 이제 괴산의 물은 음,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증평군을 다시 괴산으로 합치느니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괴산은 수계가 한강, 남한강이고 증평은 수계가 금강인데 수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동네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이유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였겠지만은 정말 참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인물을 보면은 홍범식 선생이 계십니다.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지난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말씀드렸죠. 소나무에 목을 매서 이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홍명이에요. 홍명의 호는 벽초입니다. 바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예요. 춘원하고 육당, 춘원 이광수하고 육당 최남선하고 벽초 홍명이하고 동경 삼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천재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홍범식이나 홍명희 이 선생이 고향은 정확하게는 괴산입니다. 괴산. 그러나 뭐 증평이라는 도시 자체가 옛날에 괴산에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고향 사람 같이 느껴지죠, 저분들이. 그런데 이제 홍명희는 어, 그 김구 선생을 따라서 남북연석회의에 올라갔다가 평양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에, 남게 되죠. 잔류를 이제 하면서 이제 월북을 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이 치하 아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특산물로는 인삼과 홍삼이 지금 많이 나죠. 그래서 인삼골 축제라고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때 가갖고서 이제 뭐 이 삼 같은 것도 이제 먹어보고
삶을 사오고 이제 그런 이제 고향 사랑을 신청을 하죠. 실천을 하죠. 그리고 그런데 나가 있다가 저런 그 축제에 가다 보면은 또 고향 사랑 상품권을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인삼이 이제 그 특산물로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어려서는 그 특산물이 인삼이 아니고 담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후가 좀 이제 온난화되다 보니까 그 인삼 재배 지역이 이제 이게 풍기나 뭐 이런 쪽에서 인삼이 재배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증평이 지금 인삼의 주산지이자고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좌구산 휴양림의 별빛 축제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저는 저 축제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인삼 축제가 있어요. 인삼골 축제. 예, 저 가면은 뭐 아주 저희들 그 취향인이라고 해서 서울저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또 많이 이제 환영도 해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에 참여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불꽃 축제도 좀 즐기고 뭐 이런 시간을 이제 갖고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소재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한정된 시간에 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래 증평군청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증평 살기 좋고 농촌과 도시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작지만 강한 군이다. 이 군이 군대의 군자가 아니죠. 네, 동네 마을 군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향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야기와 정이 살아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랑의 날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다시 실천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죠. 예, 고향 사랑의 날을 맞이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시간이 되면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의 정치, 고향의 향수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고향사랑 행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 했다고 그랬죠? 고양시에서 이 해인 고향사랑의 날은 경북 경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의 그 지자체가 다 그 이제 이렇게 그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분위기를 갖다 자꾸 강화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남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증평도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동참을 하고 있죠. 누가? 바로 이제 출향인들. 물론 뭐 그 지역에 사는 고향 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출향인들도 어릴 적 그 고향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향을 방문하고 또 행사에 참여를 하죠. 금년도는 그 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원에서 박람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그 고향 증평이 이제 그렇게 그 인삼꽃 축제를 갖는 그 장소가 바로 호광천 그 둔치죠. 둔치에서 이제 저 행사를 하는데 그 둔치에 보면은 아주 저 어렸을 때 거기에 저희 논과 밭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서 이제 뭐 가서 모두 심고 벼 타작도 하고 보리 타작도 하고 콩도 털고 뭐 깨도 털어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목욕도 하고 가물어는 해는 물도 퍼보고 그러다 뱀을 만나서 그냥 깜짝 놀래갖고 도망가고 또 개구리 잡아서 많이 또 성냥불에 구워서 먹었죠.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 되겠어요. 네, 금년도 이 고향 사랑의 날을 이제 전후해서 이제 인삼골 축제가 이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다시 고향을 방문해서 어, 고향에서 있었던 추억을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의 그 참여와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기부를 하면은 뭐 그게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이제 담력 뭐 물건을 사는 거예요. 수액 공제 혜택도 받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무슨 농산물 같은 걸 이렇게 뭐 살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 그 기부를 하고 상품권이 나오면 저희 그 증평에 이제 외삼촌께 살아 계셨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 외갓집이죠. 뭐 말하자면 외삼촌이니까 근데 그쪽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쓰시라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외숙모나 동생들 외사촌 동생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제도의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액이 점점 많아지면 고향이 더 발전이 되겠죠. 그런 증진이 이제 기부액 증진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강조를 하는데 고향 사랑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즉 자기 고향을 다시 돌아보고 그 고향의 모든 행사와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9월 4일 고향 사랑의 날은 고향과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고향의 안부를 전하고
그 고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한번 좀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주 신나게 뛰어노는 그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태권도의 날이면서 간도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방송번호 709번으로 작년에 이 간도의 날과 태권도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고향사랑의 날, 태권도의 날, 그리고 간도의 날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다라면은, 아니, 유익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어, 이 응원과 독려를 한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방송이 이제 로딩이 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이 떴다라고 알려드리니까, 그럼 이제 그 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엄청 반가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또 기대하면서 오늘 고향 사랑의 날, 그다음에 태권도의 날, 간도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